전국에 계신 알파벳 한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곤 3강 첫 번째 일곤의 3주차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사람인변, 어진사람인,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큰 대자를 이용해서 설립자, 또 하늘천자, 지아비부자, 클테자를 살펴보셨죠? 기본 글자들이에요. 이번 주에는 들어가지고는 사람같이 가는데 사실은 사람을 뜻하는 글자를 살펴볼 겁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주로 사람과 관련돼서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 어떤 기본 글자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 40페이지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 비수비라는 글자를 살펴볼 겁니다. 비수비 그러니까 뭐 찌르는 칼, 단도, 과일 깎는 칼, 아니면 뭐 수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굽어진 스푼 또 칼 이런 뜻도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수비는 여러분 사람 비라고 외워주세요. 어떤 사람? 이 구부러진 스푼처럼 사람이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그 41페이지 보면 이 등이 굽거나 또 늙어 병들어 몸을 가누기 힘든 노인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이렇게 해서 쓰러졌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등이 굽었거나 이런 사람을 본뜬 글자가 이 비수비자예요. 수접이라고도 합니다만 비수비 수접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을 본뜬 글자입니다. 사람 비자예요. 우리가 사람인을 할 때 사람인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사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딱 이렇게 서 있는 꼿꼿한 사람이 아니라 좀 굽은 사람.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늙으신, 나이가 든, 병든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 비수비자에서 여러분, 요 비수비자를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비수비자를 두 개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비수비가 두 개가 되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비자, 견줄 비자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다, 비교하다, 견주다 이런 뜻이에요. 견줄비, 비교할 비 그래요. 비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교, 비중, 비유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비수비를 두 개 겹쳐놓은 건데, 요 북녘북자를 보세요. 요 북녘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비수비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비수비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요 비수비 오른쪽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놓은 글자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 모습이라 그러면 견줄 모습이라면 요 글자는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 써요. 자, 사람 둘이가 등을 맞대고 있는 글자예요. 북녘북은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에서 이 동양에서는 사람이 등지고 있는 쪽을 이 등 뒤쪽을 보통 북쪽이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쪽을 뜻하는 북녘북자가 된 거예요. 북녘북자. 이 등을 보인다는 것은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패할 패자도 돼요. 달아날 배자도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패배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할 배, 달아날 배라는 뜻도 있어요. 북녘북자입니다. 이 북녘북자도 비수비를 두 개 해놓은 건데 단지 비수비를 한쪽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놓은 것이 비교할 견줄비라면 이 북녘북자는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반대로 해놓은 것이에요. 서로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할 때도 쓰고 남북할 때도 쓰고 그렇죠? 북경할 때도 이거 쓰고 많이 씁니다. 남북 대화 많이 들어보셨죠? 북조선 들어보셨죠? 북한, 북방 대북 이런 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수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여러분 우리 그 첫 번째 주에서 배운 사람인자 봅시다. 이 사람인자는 이 사람인이 나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글자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잘 생각하셨어요? 요것이 화할 화자입니다. 요 비수비자 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거 사람입니다. 요거는 꼿꼿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에요. 요거는 등이 굽은 사람 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주 정정하게 서 있고 한 사람은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꼿꼿했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인처럼 등이 굽어지고 나중에는 쓰러지고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싱했던 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변해요? 쇠약해지고 식물은 풀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화할 화 그럽니다. 변화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화학할 때도 쓰고 화하다라는 것은 바뀌어졌다, 변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늙어졌다, 노화라 그러죠. 약해졌다, 약화되었다 그리고 강해졌다, 강화되었다 이럽니다. 그렇죠? 화할 화자입니다. 다 어디에서 생겨난 글자예요? 그렇죠. 비수비자에서 생겨난 글자예요. 비수비자는 사람 비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할 화자에다가 풀초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게 풀초예요. 풀초는 요게 쌍날철이라 그리고 요 두 개를 풀초라 그래요. 요 싹이 하나 난 우미 튼 모습, 이 들판에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난 모습이 싹이 나잖아요. 이 싹이 난 모습이 쌍날철이에요. 요 두 개를 합치는 글자가 요것이 풀초자입니다. 요 글자가 그림 글자로 쓸 때는 이걸 쓰면 되는데 글자가 이제 단순화되고 또 어느 정도 정형화되다 보니까 요 그림이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렇게. 요 글자도 그냥 이렇게 붙여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은 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될 화자에다가 풀초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풀이 뭘로 변해요? 풀이 처음에는 새싹이 나왔다가 싹이 나왔다가 이 싹이 자라면 점점 꽃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풀이 뭘로 변한다? 꽃으로 변한다. 꽃 화자예요. 생화, 화초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화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생화, 화초, 하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등이 굽은 사람,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 즉 노인이 약해진 모습의 노인을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입니다. 사람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비교할 비, 견줄 비고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장면이 북녘북, 달아날 배, 패할 배자고 그 다음에 이 한 사람은 꼿꼿한 사람, 한 사람은 쓰러질 듯한 사람에서 화할화, 변화할화, 변화하다, 화하다, 이런 화자가 됐어요. 화할 화자입니다. 자, 식물이 꽃으로 바뀌죠? 꽃으로 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 화자입니다. 생화, 화초, 화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비수비자, 사람 비자에서 여러 글자가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배운 글자들을 또 여러분 교재 뒤에 나오는 글자 카드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게 비수비인데 여러분들 이 비수비가 칼이나 수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쓰러질 듯한 노인네, 힘이 빠진 노인네, 꼿꼿하고 정정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져가는 노인네의 모습에서 이 비수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람을 연달아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견줄비, 비교할 비입니다. 이 비수비자는 견줄비자는 비수비자 두 개를 해놓은 글자예요. 견줄비, 비교, 비유, 비중,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요 비수비를 돌려놓은 글자 했다 했죠? 요 비수비를 돌려놓은 것이 요 글자입니다. 비수비자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렇죠. 북녘, 북자.
북녘 북자 달아날 패할 배자. 북녘 북자입니다. 북한, 북방, 남북 뭐 북한가 할 때 다 이거 씁니다. 대북 할 때 쓰고요. 동서남북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수 비에다가 우리가 1주차에서 배웠던 사람 인변, 사람을 갖다가 놓으면 꼿꼿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화했어요? 될 화자죠? 어떻게 화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약해졌죠. 변했다 해서 될 화자입니다. 변화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화학 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약화되다 할 때 약화, 강화, 노화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싹이 하나 텄어요. 싹이 하나 자랐습니다. 싹날 철자예요. 이거는 싹이 두 개 있는 것이 이것이 풀초자입니다. 이 풀초자를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것이 올라갑니다. 풀초자가. 요 풀초자는 여러분들 글자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합쳐서 써버려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점점 뭘로 변했어요? 그렇죠. 꽃으로 변했죠. 꽃 화자입니다. 꽃 화자예요. 여러분 이 도표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죠? 이 도표 가지고 이 글자 카드 가지고 카드 놀이 하는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시도 애들인데 막 자랑해요. 예? 그러면 한자 실력도 늘어나고 재미도 있고 예, 굉장히 일석삼조 사조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